자, 이어서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.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FOMC 그 날과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딱 지난 그런 거를 이렇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제 다 웬만히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미국은 어제 간밤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미국 시장은, 네, 맞아요. 좀 약간 약세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고, 우리는 끝나려고 좀 바등바등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 확실하게 돌아선 건 아니지만, 그나마 우리가 좀 낫다.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것 같아요. 일단 뭐 미국 다우지수도 보면 개파락하고, 예, 음봉 만들고, 또 뭐 S&P 500도 요즘에 많이들 좀 참고하는데, 개파락하고, 최근에 이제 바로 직전의 저점들, 네,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, 네, 아마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이건 오늘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이래서 좀 투심들이 조금 위축돼 있고 우리 시장도 오늘 뭐 마음을 아마 비우고 출발들을 하셨을 거예요. 네, 근데 이제 개파락이 조금 네, 아쉽게도 좀 많이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는 좀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?라는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돼서 반발성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산발적으로 섹터들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일단은 빨간불을 그래도 보여준다. 물론 봉으로 양봉이고 제대로 된 네, 이 지수의 빨간불은 아직 아닙니다. 여기에 좀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강하게 이번에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보여지려면 오후 시장의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전 시장 흐름에서는 아직은 좀 요원합니다. 네, 일단은 확실한 이 뭐 추세를 전환할 만한 모멘텀도 부족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 전환도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선물 계약 보면 한 500계약, 1000계약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면서 또 빠졌다가 네, 계속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반등 올라오는 거죠. 반등을 제한하는 그 정도에서 좀 멈추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시장을 보면 그리고 우리 시장 약세 출발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은 어제도 좀 드렸죠. 제가 이제 제 기준이지만 2520 넘으면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섹터는 계속 돌아가니까 상황에 맞으면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이 테마주 이런 거를 막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6시에도 이제 하게 되는 위클리 투자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식을 하지 말고 좀 상황이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반응이 나왔던 것들, 우리 프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정치 테마주들 있잖아요. 정말로, 예상대로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준 것 같아요. 그 이슈를 보고 그런 쪽, 정치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, 주식할 때도 좀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, 제가 한 2, 3주 전에도,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말씀드렸고,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네, 이 정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, 트레이딩 관점 보시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. 제가 뭐 그거를 예상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이슈하고 맞물리면 이런 것도 지금 안 좋은 시장,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게 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증명이 된 그런 오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안 좋게 되면 반사수혜를 받는 제가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올랐죠. 뭐 남선알미늄, 뭐 부국철강, 예, 그리고 뭐 남아토건, 네, 계속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태양금속, 오파스넷, 뭐 화천기계, 그다음에 뭐 PM 풍년, 뭐 이런 종목들이 마치 진짜 지금 뭐 대선 시즌인 것처럼 어제 오후죠. 시간에서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오늘 대부분 음봉 나오고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
계속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뉴스를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매매들도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런 것들도 시장의 특성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또 오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른 입장이라 그랬죠. 이 긴축을 막 시작하는 단계로 가는 그 과정과 지금은 긴축이 길어지는 단계에서 이제 한 번 더 인상을 하니 많이 이런 부담감이 좀 오는데, 제가 이제 작년에는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,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이 뭐 시세가 잘 나왔지만 올해는 전혀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없는데 신용평가 회사들이 지금 오늘 움직이죠. 그러니까 긴축이 길어지면 지금 솔직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. 코로나 겪고 나서 예, 뭐 실제로 뭐 수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힘들어지고,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추심업체들이 조금 이게 안 좋은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SCI 평가라든가 고려신용정보가 좀 반응이 나오는 것도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, 이 긴축이 좀 길어진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요즘에 돌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강세 출발하고 또 지금은 주르륵 다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움직임들이 또 식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은 계속 돌고 있고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어떤 애들이 먼저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돼요. 지금 이 시간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가 있습니다. 뭐 히림이라든가 유신이라든가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, 이슈가 좀 뭔가 하나 불거지면 반등이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 보입니다. 물론 상승으로 쭉쭉 이어지는 추세가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두면 우리가 이 FOMC 충격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부진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안정이 될 때쯤에는 그런 종목들의 좀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오전 시장을 좀 면밀히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적극적인 뭐 진입보다는 일단은 쉬지 않고 관찰하는 게 필요한 그런 오전 시장이다.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오후장 앞두고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지금 보니까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고 맞춤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지, 그리고 오후장 포인트도 부탁드립니다. 네, 어차피 이제 뭐 다 아는 거죠. 고금리 상황은 이제 계속 좀 지속된다.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추가적인 이제 인하를 이제 기다렸던 그 심리가 다 꺾인 거잖아요. 그럼 다시 한번 또 지루한 이 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장이 그냥 다 한 번에 뭐 무너지거나 또 잠잠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. 산발적으로 계속 뭐 이슈들도 있고 뭐 정책적인 일정들도 있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, 일단은 지수 봤을 때는 항상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뭐 경계 라인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들,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볼 때는 뭐 최근에 나는 저점을 갖고 기준 삼을 거야, 이런 본인만의 기준 라인을 좀 만들어 두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긴축은 오래 갑니다. 그리고 인하는 늦게 옵니다. 네,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그 예상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어쨌든 이 수급이 또 중요한데 작년 이맘때쯤 보면은 9월 말까지 공포심이 좀 극에 달했다가 10월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이 시작됐거든요. 뭐 올해도 꼭 그렇게 뭐 9월 말 10월 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,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굳이 쫓아가는 매매는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또 연준이든 우리나라든 다 현재 이 금리 수준은 좀 오랫동안 유지할게 계속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시각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,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트레이딩 전략을 저는 좀 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꼭 테마주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. 내가 따라갈 수 있거나
그리고 또 실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것들, 그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기업이 저점을 통과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뭐 테마로 엮인다 그러면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마가 엮인다는 건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,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게 네,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가면서 이게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장기 투자, 예전 고전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네, 그런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좀 살펴볼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이제 종목들 흐름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프랑스에서 이제 자기네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IRA법하고 비슷하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한국, 중국, 일본 다 전기차 쪽에는 좀 불리하다고 합니다. 마침 또 이미 선반영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배터리 회사들, 네, 배터리라고 해야 되겠네요. 네, 2차 전지 회사들 지금 주가가 좀 밀려 있지만 이거는 밀려서 하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저점을 잡고 횡보를 할 겁니다. 그럼 횡보 구간에서 이제 좀 기다려서 선별해서 이제 앞으로 수주장과 잘 쌓여 있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은 종목들 계속 여기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수급이 전환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명절 전후에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정치 이슈는 계속 한동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 정치 관련 테마주들 대응하는데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. 그리고 YTN 인수 관련해서 이제 내일이죠. 내일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어쩌면 윤곽이 좀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요 인수 관련된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MS에서 AI 탑재한 윈도우를 26일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피스도 거기에 탑재가 되는 것 같은데 11월 달부터 이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꼭 관련된 AI 관련된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이슈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제주에 이어서 부산항에도 그 크루즈항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한 70여 척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게 뉴스에도 좀 난 거예요. 신세계 면세점 또는 백화점에 매출이 한 5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예상이 좀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건 관련 말고도 화장품 관련 종목 반등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돈이 좀 한번 돌았던 섹터들 오늘 시장에도 반등이 잘 나온다면 섹터들을 관심 좋겠습니다. 자, 오후정에 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들어봤습니다. 그럼 오늘 금요일에 좀 보고 계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떤 추천주인가요? 네, 시장은 뭐 지수는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저점을 통과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 그랬고 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지표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입니다.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 회사죠. 물론 삼성그룹의 하우스 에이전시로 출발했고 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네. 우리나라에서는 뭐 1, 2등을 하는 회사가 이제 제일기획, 이노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제일기획을 오늘은 가져왔습니다. 뭐 광고 물량들이 뭐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저점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거래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아마 이제 악성 매물들도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물량들도 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 흐름이고 뭐 마침 뭐 내일 그 아시안 게임 개막하는 것 때문에 광고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당장 뭐 수익이 막 증대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앞으로 이런 게 기점으로 돼서 어차피 지금 저점이고 내년에 이제 또 금방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. 네, 올림픽이 또 있고 올림픽의 또 파트너가 삼성이잖아요. 또 삼성의 대표적인 에이전시는 또 제일기획이고 이런 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일기획을 갖고 왔는데 실적들이 계속 좋고 이 회사가 배당도 줍니다. 네, 그래서 이 배당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 2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한 19,000원대부터 조금씩 올라온 흔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
19,0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2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,500원 설정해 놓고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랜만에 광고와 관련된 기업 얘기를 들어봅니다. 제1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6시 때 위클리 투자노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